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이 없었지만 일단 유럽이 괜찮았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시장에는 차라리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테이퍼링이 예전에 있었을 때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충격 자체는 금방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안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하들짝하들짝 이렇게 놀라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은 하고 가도록 하죠. 예전에 이제 테이퍼링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2013년 5월 달에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막 지금 보니까 아작이 나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었죠. 하지만 금방 회복을 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이전 수준까지 거의 뭐 회복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때는 현금하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 잡고 시장이 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종목을 잘 잡아내면 당연히 시장 안에서는 수익이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주식이라는 게임은 사실은 퍼센티지의 게임이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만 원짜리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만 원짜리 종목이 어쩌다 보니까 얼마까지 밀렸냐 하면은 5천 원까지 밀렸어요. 5천 원까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요때는 몇 프로 빠지는 게 되죠? 50% 정도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50% 정도 되죠. 마이너스 50%. 이걸 그냥 버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만 원에서 5천 원 빠질 때는 50% 빠지는 겁니다만은 5천 원에서 만 원 올라갈 때는 얼마의 수익이죠? 이때는 100%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이런 식의 퍼센티지 게임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무너질 때 빠져나왔다가 오를 때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을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은 거의 뭐 사상 최대치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로 직전의 사상 최고치가 일단 1062포인트. 이전에 언급해 드릴 때가 요 언저리 근처가 일단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장은 코스닥 시장인데요.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옆으로 살짝 누워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눕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누워 있는 부분은 보통은 이제 패턴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패턴 자체가 일단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 없이 시장은 한 번 더 강세를 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지금 저점 수준은 얼마냐 하면 한 49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되니까 기억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49만 깨지지 않으면 시장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넓은 밴드로 만약에 본다면은 밴드를 조금 넓게 잡고 본다면은 1042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1042포인트까지는 그래도 한번 참아줄 수는 있다. 1042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심각해진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심각하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 패턴 정도 일단 뭐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 두시고 시장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코스닥을 파는 게 아니고 코스피를 많은 비중으로 팔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이 뭐 이탈이 되거나 깨진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3124포인트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반등하는 부분은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은 3215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 크게 의미 자체는 없습니다. 의미 자체는 없으니까 참고는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사실은 약간 좀 헷갈리게 나왔어요. 뭐냐면, 이 고용지표가 거의 뭐 쇼크로 나온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업지표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도 사실 좀 드냐 하면, 9월 달이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 구제 자금 있잖아요. 그 자금 주는 게 이제 9월 달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돈이니까, 이제 취업해야 될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지금 당장 취업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단 9월 달 부분에서의 어떤 고용 지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지금 실업 지표하고 고용 지표하고 같은 방향으로 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임금 자체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어서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 원래는 월급을 일단 올려보고, 그래도 이제 뭐 일거리가 좀 너무 많아서 이게 부담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고용을 늘리는 그런 순서로 보통 가기 때문에, 그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안에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은, 오늘 시장 안에서는 거래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시장에서는 오늘 철강주가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였어요. 현대제철이 오늘 4.52%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철강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철강주는 너무 느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현대제철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시장 안에서 인프라에 뭐 투자를 한다, 미국이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신재생을 뭐 어떻게 한다, 항만을 짓는다, 뭐 여러 가지들 얘기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철강 없이는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현대제철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조금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흐름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관심 종목으로 잡고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메리츠 화재. 메리츠 화재는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수혜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죠. 물론 리스트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었고 해서 뭐 잘 가고 있고 오늘 52주 신고가 일단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S오일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S오일도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가 뭐 나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S오일은 뭐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은 드니까 참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관련해서 시장 안에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전기차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난방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로 난방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은 뭐 유가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전히 유가 수요 자체는 한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선진국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이 됐던 뭐 이런 부분이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러한 부분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이 경제 자체를 완전히 지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 부분인 수요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석유를 아예 안 쓰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 가장 큰 산유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이제 사우디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이 굉장히 이제 그 생산 배럴수 자체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사우디보다도 많은 그러한 상태인데, 많았던 그러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세일 오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사우디하고 열심히 오펙이라든지 비오펙이 감산을 하면 미국이 증산을 해서 그죠? 미국이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받는다, 왕서방이 받는다고 미국이 왕서방의 역할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석유 뭐 세일오일이라든지 세일가스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조금 주던 걸 다 중단을 했죠. 이 얘기 자체는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산유량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자체는 어느 정도 그냥 일정 수준은 안정을 취해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오일 관련된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오일 부분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장 선제적으로 친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사실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회사를 그냥 단순히 오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추세를 보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네요.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강세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주가 움직임 자체는 패턴으로 지금 일단 가고 있는 모습이죠. 눈으로 보시면 패턴을 가고 있고, 요번에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15만 6천 원 정도, 15만 6천 원 정도를 일단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강세 15만 5,600원 정도 되네요. 강세로 일단 갈 걸로 보이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돌파를 하면 바로 위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철저한 건 없는데, 철강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철강주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오늘 첨보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첨보는 뭐 일단은 뭐 성장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2차전지 시장이 성장을 하면 그냥 성장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기업인데,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위쪽 확장 지금 잠깐 좀 벌어지고 있죠. 위쪽 확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6만 9,500원, 27만 원 선을 어떻게 돌파해내는가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그러한 회사가 되니까 참고해 두시고, 신규 접근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죠. 모양은 나쁘지 않네요. 기관들이 팔아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고점은 대충 일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저점은 지금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번에 잘 안정을 취해주면 뭐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줄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뭐 이거는 뭐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뭐 박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 많이 올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볼만한 종목군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시장 안에서 볼만한 종목군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파라다이스 정도 오늘 종가 깨끗하게 붙이는 종목,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건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인 임플란트, 그 다음에 오스코텍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죠. 코로나가 어떻게 되었던 이번에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 정도로 일단 끝이 나게 되면 뭐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라다이스는 사실은 이게 외국인 카지노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외국인 카지노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러면 잘 올 수 있냐? 그래 시장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파라다이스는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조금 애매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조금 주목을 하시면 좋겠냐면은,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동포들,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국인이잖아요. 파라다이스 가서 충분히 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풀리면은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뭐 강원랜드가 됐든 파라다이스가 됐든 일단 둘 다 나쁘진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는 지금 일단은 추세를 좀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6,550원, 파라다이스는 16,550원만 깨지지 않으면 뭐 크게 뭐 무리 없이 일단은 수익은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체크를 파라다이스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 1시 방송에 참여를 못했는데, 한국경제TV 내일부터는 또 한국경제TV 1시 방송에 참여를 해서 또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일은 한국경제TV에서 또 인사드리고 장중에 방송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준혁이었습니다.